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고 자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고 자산의 종류. 재고 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품, 판매 목적에 미판매된 재고액을 말합니다. 도소매 회사의 재고 자산에 해당합니다.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이 있으며 완성된 것을 제품이라 합니다. 제조회사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재고 자산의 구입. 상품과 같은 재고 자산을 구입할 경우 매입 금액과 함께 같이 지출되는 운임과 같은 것을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취득 부대 비용은 재고 자산의 구입 금액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취득한 이후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매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마이너스 항목에 해당합니다. 취득 부대 비용에는 매입 시 같이 지급하는 운임, 보험료, 하역료, 수입관세, 통관수수료 등 취득 시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 환출은 반품을 말하고, 매입 애누리는 재고 자산의 하자로 인하여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 할인은 대금의 조기 결제로 인하여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기말 재고 자산의 포함 여부. 미착상품. 미착상품이 선적지 인도 조건일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되면 매입자는 재고 자산으로 인식하고 판매자는 매출 판매로 인식합니다. 선적 시점에 모든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은 선적된 재고 자산이 도착 시점까지 권리와 의무가 유보되는 것으로서 도착 시점에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야만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 되는 것이며, 도착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 해당됩니다. 위탁상품. 수탁자, 대리점에서 재고 자산을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 본사의 매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면 위탁자의 재고 자산이 됩니다. 시송품. 소비자가 일정 시간 동안 상품을 사용해보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결정한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홈쇼핑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재고 자산의 수량과 단가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의 수량. 계속 기록법. 매입과 매출을 모두 장부에 기록하여 기말 재고 자산의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매입과 매출을 기록하였으니 매출원가까지 기록이 되고 나머지를 재고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실지재고 조사법은 매입은 기록하지만 매출은 기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말의 실제 재고를 확인하여 기말 재고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매입과 기말 재고를 확인하였으니 나머지를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혼합법. 계속 기록법은 기말 재고가 불확실하고, 실지재고 조사법은 매출원가가 불확실하므로 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같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중에는 계속 기록법을 사용하고 기말에는 실지재고 조사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만큼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겠네요. 계속 기록법은 기초와 매입, 매출을 기록하여 매출원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기말 재고가 계산됩니다. 실지재고 조사법은 기초와 매입은 기록하고 기말 재고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는 매출원가가 계산됩니다. 차변의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의 합계는 대변의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의 합계와 같습니다. 계속 기록법을 T계정으로 살펴보면요.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 매출원가를 모두 기록하게 되므로 이 세 가지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기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는 400개로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100개의 간모가 있었다면 간모는 기말 재고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기말 재고는 정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실지재고 조사법을 살펴보면 기초와 매입은 기록하고 기말 재고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므로 이 세 가지는 모두 정확한 계산으로 기록됩니다. 이때 매출원가는 6,700개로 계산되는데 이는 계산상 추정으로 기록됩니다. 만일 간모가 100개 있었다면
감모가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재고 자산의 단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법. 상품 하나하나에 단가표를 붙여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1:1 대응이 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량이 많아지면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고가품이나 미술품, 금은방 등에서 사용합니다. 선입선출법.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출고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는 물량 흐름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기말 재고가 최근의 가격으로 기록되는 반면 과거의 원가가 매출로 대응되므로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부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후입선출법.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출고된다는 가정으로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가 과거에 구입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총평균법. 매입한 상품의 전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어 하나의 단가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기말까지 단가 계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계산이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매입이 많아지면 계산이 복잡하고 소수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되는 단가를 즉시에 반영하게 되므로 정확한 단가 계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소매재고법. 유통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매출 가격의 원가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바코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입선출법의 상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상품이 먼저 출고되며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합니다. 나중에 입고된 상품이 재고로 남게 되어 재고자산의 금액이 높게 계산되고 재고자산 진부화가 빠른 기업에서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에서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매입과 매출이 있는 경우 선입선출법은 차변에 매입한 순서대로 수량과 단가를 기록합니다. 대변에는 매출을 기록하는데 매출 300개는 기초에 100개와 500개 중 200개가 매출된 것입니다. 매출 400개는 500개 중에서 남은 300개와 400개 중에서 100개가 매출된 것입니다. 기말에는 400개 중에서 100개를 제외한 300개가 기말 재고금액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기말 재고금액은 21만원이 되고요. 매출원가는 42만원이 되네요. 다른 계산 방법으로는 차변에 63만원에서 기말 재고 21만원을 빼면 매출원가 42만원이 되네요. 후입선출법에 대해 알아보면요. 나중에 입고된 상품이 먼저 출고되는 것으로 실제 물량 흐름과 불일치하고 먼저 입고된 상품이 재고로 남아 기말 재고 금액이 낮게 계산되고요. 적재 않은 모래나 재활용품 기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매입과 매출이 있습니다. 매입한 상품은 차변의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매출 300개는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므로 5월 6일 현재는 5월 4일에 매입한 500개 중에서 300개가 매출됩니다. 5월 20일의 매출은 5월 8일에 매입한 400개가 판매됩니다. 그러면 기말에 남은 금액은 500개 중에서 200개와 기초의 100개가 기말 재고로 남게 됩니다. 기말 재고 금액은 17만원이 되네요. 이번에는 총평균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평균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관계없으며 상품 전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어 하나의 단가를 계산하고 이 단가를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에 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말까지 단가 계산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은 매입과 매출이 있습니다. T계정에서 차변의 기초와 매입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매입한 상품의 총 금액은 63만원이고 수량은 1000개가 되므로 하나의 단가는 630원이 됩니다. 대변에는 매출과 기말 재고를 기입하는데 매출 300개, 매출 400개는 계산된 630원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말 재고에도 630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총평균법은 기말까지의 모든 매입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어 하나의 단가를 매출과 기말 재고에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평균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입 시마다 새로운 단가를 계산해야 하고 입고 시마다
단가를 재계산함으로써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단가를 기말 재고에 적용합니다. 이전과 동일한 매입과 매출이 있습니다. T 계정의 차변에 기초와 첫 번째 매입을 기록합니다. 두 개의 금액과 두 개의 수량을 합하여 평균을 계산하면 약 583원이 됩니다. 300개가 매출되었으니 583원으로 매출원가를 적용합니다. 이제 남은 300개와 5월 8일에 매입한 400개를 합하여 평균을 계산합니다. 300개 583원과 400개 700원을 계산하여 700개로 나누면 단가는 650원이 계산됩니다. 5월 20일에 매출 400개는 650원의 단가를 적용하고요. 기말 재고 300개도 650원을 적용합니다. 기말 재고 금액은 19만 5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4가지의 단가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4가지 계산 방법을 서로 비교해보면 기말 재고는 선입선출법은 21만원이고 이동평균법은 19만 5천원, 총평균법은 18만 9천원, 후입선출법은 17만원이 됩니다. 매출원가는 후입선출법이 46만원, 총평균법은 44만 1천원, 이동평균법은 43만 5천원, 선입선출법은 42만원이 됩니다. 물가는 500에서 600원, 7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재고 자산의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선입, 이동, 총, 후입의 순서가 되고요. 매출원가의 금액이 높은 순서는 후입, 총, 이동, 선입이 됩니다. 재고 자산과 매출원가는 반대가 됩니다. 재고 금액이 높으면 매출원가의 금액이 낮아지고 이익은 높아지며 자본과 법인세 비용도 같이 높아집니다. 결국 재고와 이익, 자본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매출원가만 반대로 움직이네요. 매출원가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비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결론은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은 재고를 높게, 원가는 낮게, 이익은 높게, 자본도 높게, 법인세도 높게 계산된다. 원가, 비용만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4번째, 감모와 평가. 감모. 감모는 재고자산의 분실, 도난, 파손, 망호 등으로 인해 없어진 것을 감모라고 합니다. 감모는 다시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로 구분합니다. 정상감모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원가성이 있는 감모로 보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감모는 도난, 분실, 파손 등으로 부주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는 감모로서 원가성이 없다고 보아 영업외비용,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합니다. 요약하면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분개를 하면 정상감모는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비정상감모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상품. 2번째,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재고자산은 종목별, 조별, 총기 기준이 있으며 개별 항목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등은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하는데 추정 판매가액에서 추정 판매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원재료는 현행 대체원가, 매입 시 소요되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3번째, 재고자산의 저가법. 재고자산은 품질 저하나 진보화 등으로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는 것을 저가법이라 합니다.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은 취득원가와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데 재고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기말의 평가 손실로 인식하여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만일 기말 재고자산의 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높으면 재고자산은 인식하지 않고 판매 시의 이익으로 기록합니다. 감모와 저가법이 동시에 있다면 감모를 먼저 계산하고 저가법을 나중에 평가합니다. 오늘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